학술대 시작에 앞서서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예절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한국서예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활발하고 유익한 그런 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박노공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노공입니다. 저희 학회가 매번 오후에 시작돼가지고 오전에서 얼마만큼이나 올까 아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찍 왔었을 때 아무도 없었으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했었는데 그래도 여러 학자님들이 많이 오셔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학회 문제를 보시면은 메뉴판이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중국 학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최근 이슈가 되는 고구려비 또 수장 문제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인문적으로는 뜯어보고 더욱 뜻깊은 일은 우리 한국 고미술 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그어주시고 또 고미술을 처음 일으켜셔가지고 지금까지 발전 육성해주신 원로 교수님이신 안우진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도 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또 듣는 기회를 가져서 더욱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는 회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걸로서 인사를 대신하고 바로 안우진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더 오랫동안 듣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안희준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끝나면 궁금한 점 그런 것들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잠시 얘기를 할 텐데 저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견 박노공 회장이 제 동생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매우 애긴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붙들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축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의례적인 축사를 하기보다는 평소에 좀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그런 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축사를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미술사고 미술사 중에서도 회화입니다. 그래서 회화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예와 함께 서화 동관론에 이렇게해서 뿌리가 같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화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현대 서예의 동향이라든가 연구 경향이라든가 이것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고 보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서화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화보다는 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화서가 아니고 서화라고 했던 것이고 또 그림은 특정한 사람들이 영역으로 생각
일상 속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펄스보다도 더 보편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야인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사고팔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면서 금값은 많이 치솟고 서해값은 그렇지 못하고 해서 자연히 해와 쪽에 부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서해는 좀 약간 그림에 비하면 소외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소외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와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소외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외가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예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든가 또 학과의 존폐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서예박물관의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축소된다든가 뭐 이런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서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서예학과를 맡게 있은 선생님들한테는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서예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예학과의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이걸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건방지지만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어떤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은 서예 쪽에 상당히 불리하고 또 어둡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다시 뒤집어서 보면 이 서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로는 서해 인구가 3만 명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계속해서 당한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풀 가동해서 서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3만 명이라고 하는 서해 인구는 우리 문화 전체의 중요한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서해의 발전을 위한 가장 튼튼한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 3만 명의 서해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또는 그 힘을 모아서 서해계를 발전시킬까를 좀 다 같이 모색해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서해학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학회에서 서해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짚어보고 그다음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도 다루고 그리고 서해 교육하고 관련되는 문제들도 다루고 근데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골고루 다 그게 들어가 있어서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많은 서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해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튼튼한 그런 기반이 되고 장파매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서해박물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해박물관이 지금 계속 공연예술 쪽 장관들이 나오면서 이 서해가 더욱더 공간조차도 뺏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서해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에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서해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돌파구를 제공해 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해박물관을 어떻게 서해 전체가 서해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멀쩡한 공간까지도 뺏기고 있는데도 서해계에서 이런 반구도 아무런 저항도 반대 의견도 일체 침묵 속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도대체 서해계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박물관 공간조차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계속 뺏기고 거기 실무자들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서해가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서해계가 너무 점잖아서 그런 것이냐, 문제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서해박물관을 서해 발전의 어떤 중요한 토대로서 재인식하고 활용을 하는 방안을 이 서해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해라고 하는 것이 그림하고 지금 이제 거의 분리 상태에 있지만 사실은 동양학과 한국학과 같은 말하자면 제가 수묵화라고 부르는 그러한 미대의 학과들은 서해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미술 분야입니다. 우선 자기 서명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느낌도 좀 적어놓아야 되고 그러면은 옛날 같은 3절 시서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은 현대 화가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최소한의 서해를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서해계가 그런 미술대학의 그런 학과들하고 연대해서 최소한도 동양학과나 한국학과 같은 데서 서해 과목을 필수로 좀 집어넣어서 서해 전문가들이 출강을 해서 동양화 서양화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서해의 영역도 넓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왜 안 하는가. 미술사라는 제 눈에 보면 이거 참 답답하게 짜깁니다. 동양학과하고 한국학과라고 미대에서 부르는 그러한 문방 사업을 사용해서 창설한 미대하고 반드시 서해 분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현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서해의 서해 문화의 진작이라고 할까, 보급이라고 할까, 저변화라고 할까 하는 것을 반드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서해 시간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로비도 하고 좀 서해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더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금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제가 못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반드시 제 눈에 띄일 텐데 일체 띄지 않아요. 그 서예학과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아니 학과가 쪼그라들고 서예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계신지 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서예학과를 설치한 대학끼리 우선 뭉치고 그리고 미래 쪽으로 힘을 빌리고 그래서 이 서예 분야가 좀 더 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의 아주 최고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아끼고 또 발달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서예 분야의 분야별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제자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천하태평으로 계시냐 제가 서예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서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저는 문화 전체의 측면에서 그걸 고려할 때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제 소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서예 인구와 서예박물관 그다음에 서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래의 그 학과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서예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그 옆에 있다. 다만 서예계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들 힘내셔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보시도록 저도 옆에서 힘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발복부들도 나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를 하는 그 인구가 또 적지 않은데 그것도 전부 힘을 합치는데 도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예 발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 한글 서예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동자 선생이 한글 서예 발전하는데 제가 이게 얘기가 끝나면 한국미술사에서 국립박물관에서 12시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바로 달려가야만 될 형편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발표 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볼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한글 서예야말로 이 조형적인 측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떤 그 문자보다도 뛰어나고 그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글 서예에 대해서도 좀 서예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출어람이 한국미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만 중국하고 비교해서 더 월등 우리가 더 수준 높게 발전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표작들을 골라서 이제 쓴 책입니다만 그때 서예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고심을 많이 한 게 이제 가구하고 그 서예인데 가구는 너무나 다양하고 작품 하나하나가 다 대표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수하고 그래서 어떤 한두 점의 그 대표작을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포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무리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집어넣지 못한 것이 서예입니다. 서예 분야에서 중국보다 분명히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주장할 작품이 또는 서예가가 누구겠냐 신라의 김생이냐
또는 뭐그 조선왕조 시대 안평대군이냐, 조선 말기 추사 김정이냐, 뭐 여러 그 유명한 사회가들 작품을 생각을 하고 청출어람의 그 카테고리에 서해도 집어넣으려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집어넣어도 왕이지보다 너희들이 낫다고 주장하는 거냐, 조명구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거냐, 수동파, 황정견, 뭐 하여튼 안진경보다 다 낫다고 주장하는 거냐 하고 중국 쪽에서 시비가 걸려오면 그거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다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고 뭐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하는데 서해만은 우리 자체의 서해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데에는 제가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해를 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뛰어난 한글 사회가가 배출이 되었으면 그 한글 사회를 앞세워가지고 한국에서 중국 사회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자적인 한글 사회가 발전했다. 그래서 그게 청출어람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예로서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 예전에 또 그러한 한글 사회도 그 정도의 뚜렷한 작가를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 와서도 한중일 삼국 올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내놔도 독자성, 창의성 이런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이 이 한글 사회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 한글 사회에 대한 관심을 사회계가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회는 일본 가나를 붓으로 쓴 글씨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내놔도 그건 일본 서예라고, 뭐 한문 서예, 일본의 한문 서예도 일본적인 경향으로 발전을 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일본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본 사람이 쓴 한자를 쓴 그 서예보다는 일본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를 그 붓으로 쓴 그 글씨는 내가 중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는 거구나. 똑같은 논리로 한글 사회를 내세우면 중국 사람들이 뭐 어쩔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한글 사회에 대해서 종래 우리가 너무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한글 사회야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계가 지향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중요한 분야가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무리 잘 써도 왕이지보다 낫다고 내세울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 한글 사회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사회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학회라고 하는 데가 중심이 되고 해서 아리랑을 한글 서예로 그렇게 표현을 한 전시를 지난번에 했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아리랑이 2만 곡이나 남아있고, 그래서 그 2만 곡 중에서 1만 곡을 골라가지고 서예가들이 몇 작품씩 놓아서 지금 글씨를 쓰고 그것의 일부를 지난번 전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서예가들이 아리랑의 음악이니까 음악을 염두에 두고 그 리듬을 살리려고 많이 애들을 쓰고 하는 흔적이 보이고 그래서 글씨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의 구도나 구성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한글 서예의 또 다른 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예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번째 제가 또 서예 쪽에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제대로 된 한국 서예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원고 김기승 선생의 한국 서예사도 있고 또 여초 김웅현 선생의 긴 기서 같은 책자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미술사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 미술사에 걸맞는 그런 한국 서예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국 서예사를 반드시 서예학계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 그 제대로 된 개설서를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은 서예뿐입니다. 한국 회화사, 한국 조각사, 한국 도자사, 한국 건축사 다 개설서들을 제대로 된 개설서들을 내놨는데 오로지 서예만 제대로 된 개설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서예사 연구의 그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서예계의 창작 분야에서도 분발해야 되지만 연구자들, 한국 서예 연구자들이야말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만 만나면 판다 그냥 소주 앞에 놓고 언제 한국 서예사 쓸 거냐고 다그치고 그러는데 혼자 하기 힘들면 그래서 힘을 합치더라도 제대로 된 번듯한 한국 서예사를 한시바퀴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서예사를 통해서 서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참고를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서예사의 저술 이것은 한국 서예 분야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 한국 서예사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제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서예 연구자들이 이 과업을 완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그래서 오늘 좀 용기를 내시도록 제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서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절감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예 발전을 위해서 서예 분야 종사자들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인 그 회화사라든가 다른 기술사 분야의 종사자들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힘을 모으는데 서예 전공자들이 앞장서 주시면 우리가 뒤에서 또는 옆에서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괜히 주제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술사 전공자로서 옆에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